전국의 풋볼살롱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국내 해외 축구 소식을 전해드리는 살로만 뉴스의 살롱맨입니다. 살로만 뉴스는 불필요한 뼈다구는 가감없이 발라버리고 야들야들한 살만 있는 살로만 치킨처럼 구독자 여러분들의 피와 살이 되는 해외 국내 축구 소식만을 속속 골라서 제공을 해드리는 풋볼 살롱만의 살로만 뉴스입니다. 오늘은 승무패 11회차에 들어온 스페인 라리가 팀들의 프리뷰를 들고 왔습니다. 승무패 10회차에서 1등 적중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1등 금액인 8억 6천만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최근에 승무패에 K리그가 들어오면서 의외로 무승부 결과가 나오지 않다가 그야말로 무시로 무승부 결과가 속출하면서 1등 적중 금액인 8억 6천만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따라서 풋볼살롱은 14경기 중에 무려 8경기가 들어온 라리가 경기를 어제에 이어서 살로만 뉴스를 통해서 프리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직 살로만 뉴스 일부를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승무패 11회차에 들어온 라리가 4경기 8팀의 프리뷰 일부를 먼저 시청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최근에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많은 분들이 합류를 하고 계신데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승무패뿐만 아니라 프로토 관련 다양한 정보를 교류 및 공유하고 계십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나만의 픽을 구성하셔서 공유를 하고 있고 많은 분들께서도 적중을 하고 계십니다. 잠시 풋볼살롱 멤버십과 관련해서 전하는 말씀 듣고 빠르게 살로만 뉴스 승무패 11회차 라리가 프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적중 내역은 2020년을 기준으로 풋볼살롱이 승무패 2등에 적중한 내역들입니다. 승무패에서는 아직 1등을 하지 못했지만 프로토에서는 온라인 배트맨 사이트를 기준으로 최고 배당 1등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풋볼살롱 본인뿐만 아니라 구독자 여러분들도 속속 승무패 2등에 당첨이 되고 계십니다. 네, 끝으로 풋볼살롱 멤버십 혜택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자료 파일과 최종픽 이미지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는 네이버 전용 카페를 통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현미경 분석 자료 파일이 평균 15장에서 20장 분량인데 이 분석 자료 파일만 보시더라도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한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혜택으로는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해당 카페를 통해서 다양한 승무패 프로토 정보를 교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300명 가까이 되는 멤버십 회원분들께서 자발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교류를 하고 계시고 실제 자신이 구매한 픽까지 자발적으로 공유를 하고 계십니다.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쌀 언더 오빠라는 풋볼살롱만의 언더오버 프로토 언더오버 분석 예측 결과까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승무패 11회차 살로만 뉴스 2부 첫 번째 경기는 11번 경기로 들어온 헤타페와 엘체의 근황입니다. 헤타페가 직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홈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최근 라리가 1승 1무 3패 하락세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리그 1위 팀인 아틀레티코를 상대로 승점 1점을 획득한 헤타페이기 때문에 엘체를 상대로도 승점 획득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주전 오른쪽 측면 자원인 니옴 선수가 아틀레티코전에서 퇴장을 당해서 이번 엘체전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또한 최다 득점자인 공격수 마타 선수가 퇴장 징계로 또다시 한 경기 결장하기 때문에 이 공격에 있어서 전력 누수가 있는 것이 헤타페입니다. 지난 1월 엘체 원정에서는 3대1 승리를 거뒀던 헤타페이고 3승 2무 1패 맞대결 흐름 속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지난 맞대결에서 엘체가 한 명이 퇴장을 당했는데
이번에도 헤타페의 거친 압박과 왕성한 활동량에 말려든다면 엘체가 또다시 어려운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헤타페의 특징이 올 시즌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너무나도 심하다는 것인데, 홈에서는 5승 4무 5패로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원정에서는 2승 3무 8패로 엘체와 더불어서 라리가 원정 성적 최하위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홈에서는 평균 실점이 0.64골로 라리가에서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원정에서는 1.77골이라는 많은 실점을 하고 있는 헤타페이기 때문에 홈에서만큼은 짠물 수비를 바탕으로 어느 팀에게도 쉽게 패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엘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에스크리바 감독 부임 이후에 경기력이 향상돼서 상승세를 탔다가 대진 운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지금 1승 4패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거둔 3패가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세비야라는 강팀과의 경기에서 아쉽게 패배를 한 것입니다. 직전 세비야 원정에서 0대2 패배를 당한 엘체이고, 지금 강등권 언저리에서 힘겹게 강등권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어쨌든 구단 레전드 감독인 에스크리바 감독 부임 이후에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33살의 베테랑 측면 수비수인 바라간 선수가 에스크리바 감독 부임 이후에 중용을 받고 있었는데, 지난 레알 마드리드전에서 부상을 당하면서 세비야전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헤타페전에서도 바라간 선수가 출전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바라간 선수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전담 키커로 나설 정도로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선수라서 측면 수비와 공격에 있어서 엘체가 전력 누수가 조금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엘체의 경우에는 홈과 원정을 비교해 봤을 때 홈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오늘 새벽에 펼쳐졌던 세비야 원정에서 0대2로 패배를 하면서 엘체가 라리가 원정 성적 꼴찌로 전락을 했습니다. 포터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두 감독님입니다. 왼쪽이 헤타페의 보르달라스 감독이고, 오른쪽이 엘체의 에스크리바 감독입니다. 이 보르달라스 감독은 지난 시즌만 하더라도 헤타페를 이끌고 유로파리그까지 진출할 정도로 굉장히 명장으로 꼽혔던 감독님인데, 해당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좌절이 되면서 이 선수단 내부적으로나 감독 수뇌부들조차도 의욕이 조금 떨어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올 시즌에는 강등권 언저리에서 힘겨운 강등 경쟁을 펼치게 된 헤타페이고, 헤타페의 축구가 거친 압박 축구와 많이 뛰는 축구를 추구를 하는데, 이 상대팀들이 어느 정도 헤타페의 스타일을 간파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에스크리바 감독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엘체를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끌어올렸던 경험이 있는 감독님인데, 최근에 엘체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소방수로 투입이 됐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5경기에서 라리가 1승 4패 좋지 않은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에스크리바 감독 부임 이후에 17경기 만에 승리를 거뒀던 엘체이고, 에스크리바 감독 체제에서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탄탄한 조직력을 빠르게 정비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의외로 팽팽한 매치업이 될 것 같고, 그래도 헤타페가 홈에서만큼은 평균 실점이 라리가에서 공동 1위를 달릴 정도로 최상위권 팀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수비력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엘체의 공격력으로는 헤타페의 이 수비, 특히 홈에서 강해지는 수비를 뚫어낼 수 있을지 조금은 의문이 드는 매치입니다. 따라서 무승부를 베이스로 헤타페 사이드로 조금은 틀어지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소식은 승무패 11회차 12번 경기로 들어온 발렌시아와 그라나다의 근황입니다. 발렌시아가 직접 레반테 원정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최근 라리가 5경기에서 2승 3패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발렌시아인데, 최근 홈에서만큼은 3승 2무로 5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메스타야 홈구장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는 발렌시아이기 때문에 최근 홈에서 라리가 3연승을 거두고 있는 발렌시아인 만큼 그라나다를 상대로도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라나다가 홈에서만큼은 8승 3무 3패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는 팀인데 원정에서는 2승 3무 8패로 앞서 살펴봤던 헤타페, 엘체와 더불어서 최하위권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라나다입니다. 최근에 발렌시아가 측면 자원인 게데스 선수가 부상 복귀 이후에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나라의 이강인 선수 역시 4경기 연속 선발로 나서면서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발렌시아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메스타야 홈구장에서 5승 5무 3패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원정만 가면은 2승 4무 8패로 그라나다와 마찬가지로 라리가 최하위권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홈에서는 평균 득점이 1.54골로 늘어나는데 원정에서는 평균 득점이 한 골도 채 되지 않는 빈공을 보여주는 것이 발렌시아입니다.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직전 소시에다드와의 홈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승무패 10회차를 이월시키는데 1등 공신이 됐던 그라나다입니다. 최근 모든 대회에서 3승 2패 2연승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라나다가 유로파리그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금요일 새벽에 몰데 노르웨이 원정을 떠나는 일정이기 때문에 발렌시아 원정을 떠남에 있어서 체력적인 열세가 우려가 됩니다. 최근 그라나다가 유로파리그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부상자가 조금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부침을 겪었었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유로파리그 이후에 펼쳐진 리그 경기에서도 꾸역꾸역 결과를 이끌어내면서 확실히 상승세를 탄 모습입니다. 지난 12월 발렌시아와 홈경기에서 2대1 승리를 거뒀는데 당시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라나다가 한 명이 퇴장을 당하고 발렌시아는 무려 2명이나 퇴장을 당해서 굉장히 난장판이었던 경기였습니다. 최근의 맞대결 흐름으로는 2승 2무 2패로 팽팽한 흐름인데 양팀의 맞대결 특징으로는 홈팀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라나다는 최근에 부상자가 조금 있어서 베테랑 공격수인 솔다도와 몰리나 선수가 활약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두 골잡이가 침묵을 한다면 그라나다가 발렌시아 원정에서 어려운 경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라나다는 홈에서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발렌시아의 두 선수입니다. 왼쪽이 곤잘로 게데스 공격수이고 오른쪽이 우리나라의 플레이메이커 이강인 선수입니다. 이 게데스 선수가 올 시즌 라리가에서 2골밖에 넣지 못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컨디션이 가장 좋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주로 활약을 하는 게데스 선수인데 측면에서 개인기로 상대 수비수를 제친 다음에 안쪽으로 파고들어서 슈팅을 날리는 패턴을 좋아하는데 어쨌든 발렌시아의 공격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게데스 선수가 골이든 어시스트든 공격 포인트를 조금 더 늘려줄 필요가 있고 오른쪽에 우리나라의 이강인 선수는 하비 그라시아 감독 체제에서 기회를 받지 못하다가 최근에 4경기 연속 선발로 나서면서 확실히 출전 시간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발렌시아의 그라시아 감독이 교체 카드를 쓸 때마다 이강인 선수를 가장 먼저 빼는 이 결정을 해서 우리나라 팬들의 원성을 자아내고 있는데 이강인 선수에게 좀 더 많은 출전 시간을 보장을 해서 충분히 이강인 선수가 어시스트든 직접 골을 넣든 간에 해결을 지어줄 수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는 출전 시간을 좀 더 늘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탈압박도 되고 날카로운 스루패스도 있고 왼발 슈팅이 한 방에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에게 좀 더 무리한 요구를 다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해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공격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그라시아 감독이 조금 더 이강인을 살릴 수 있는 전술을 연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전방에 막시 고메즈나 가메이로 같은 골잡이들이 골을 넣어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 게데스와 이강인의 발끝에서 뭔가를 기대를 해야 하는 발렌시아이기 때문에 이 그라시아 감독이 게데스와 이강인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고민을 하는 것이 후반기를 보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 소식은 승무패 11회차 13번 경기로 들어온 비아레알과 카디스의 경기입니다.
비아레알은 직전 에이바르 원정에서 3대1 깔끔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근 모든 대회 3승 2패 2연승의 흐름을 탔는데 에이스 모레노 선수가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에이바르 원정에서도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고 최근 모레노 선수가 출전한 11경기에서 9골 5도움이라는 말도 안 되는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왼발이 상당히 날카로운 모레노 선수가 직접 골도 많이 넣어주고 있고 어시스트도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 모레노 선수의 있고 없고의 차이가 비아레알의 공격에 있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아레알은 직전 경기에서 주전 중앙 미드필더인 카푸에가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 카디스전에는 나설 수가 없습니다. 비아레알도 그라나다와 마찬가지로 유로파 리그를 병행을 하고 있는데 오는 금요일 새벽에 디나모 키예프와 홈 경기를 치릅니다. 이미 1차전에서 2대0 깔끔한 승리를 거둬놓은 비아레알이기 때문에 홈 경기라는 점에서 한층 더 수월할 것 같고 올 시즌 비아레알이 무승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홈에서 6무가 있고 원정에서는 무려 7무나 하고 있는 비아레알이기 때문에 비아레알의 경기는 항상 무승부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 매치입니다. 카디스는 직전 알라베스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최근 라리가 5경기를 봤을 때 1승 2무 2패를 달리고 있는데 베테랑 공격수 네그레도 선수가 그래도 2경기에서 한 골을 넣어주면서 카디스의 공격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카디스가 기본적으로는 4-4-2 포메이션을 사용을 하고 선수비 후 역습을 취하는 팀입니다. 아무래도 하위권 팀이다 보니까 수비를 먼저 탄탄히 하고 역습 상황에서는 측면을 활용을 하는데 최전방의 네그레도 같은 선수들이 키가 크지 않기 때문에 크로스를 올릴 때 높은 크로스가 아니라 낮고 빠른 크로스를 올려주고 네그레도 같이 작고 빠르게 움직임을 가져가는 선수들이 문전으로 침투를 하면서 득점을 하는 패턴을 보이는 것이 카디스입니다. 따라서 역습 공격에 굉장히 강점이 있는데 역습 상황에서 3골이나 넣고 있어서 라리가 통계로는 공동 2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비아레알은 기본적으로 점유율과 패스를 중시하는 팀인데 비아레알이 역습 실점이 없는 팀이 아닙니다. 지금 역습 상황에서 3골이나 실점을 하고 있는 비아레알이기 때문에 자칫 카디스의 역습 한 방으로 덜미가 잡힐 수도 있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비아레알이 최근에 유로파리그를 병행하는 흐름 속에서도 나쁘지 않은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 홈에서 비아레알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라는 점에서 비아레알 사이드가 조금은 유력하지만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비아레알은 무승부가 최다 무승부 팀이기 때문에 카디스 역시 최근에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카디스는 오히려 원정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팀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독식픽으로는 무승부까지 받쳐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비아레알의 두 남자입니다. 왼쪽이 제라르 모레노 선수이고 오른쪽이 비아레알의 감독 우나이 에메리 감독입니다. 이 모레노 선수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최근에 절적의 골 감각을 보여주면서 확실히 비아레알의 에이스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페인 국가대표팀에도 발탁이 될 정도로 좋은 기량을 보여주는 것이 모레노 선수이고 왼발 슈팅과 왼발 패스가 상당히 날카로운 선수입니다. 이 오른쪽에 우나이 에메리 감독은 과거에 아스날을 맡았었죠. 프리미어리그 아스날을 맡았던 감독인데 이 아스날을 맡기 전에 세비야를 맡았었습니다. 이 세비야 시절에 2014년부터 무려 3시즌 연속 유로파리그 우승을 차지했던 에메리 감독입니다. 따라서 지금 비아레알이 유로파리그를 병행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에메리 감독이 유로파리그에서 정평이 나 있는 감독이고 유로파리그야말로 에메리 감독의 나와바리이기 때문에 바운다림이 갱이에요. 전문 용어로 나와바리라고. 충분히 이 에메리 감독이 유로파리그를 어떻게 병행을 하는지 노하우가 있는 감독입니다. 최근에 비아레알이 선수층이 그렇게 두껍지 않다 보니까 유로파리그 직후에 펼쳐지는 리그 경기에서는 무승부를 거두거나 패배를 거두는 흐름이 많았는데 그래도 근래에 들어서는 유로파리그 다음에 펼쳐지는 리그 경기에서도 승리를 따내면서 확실히 에메리 감독이 유로파리그 DNA가 있는 감독이라는 것을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아레알이 오는 금요일에 펼쳐지는 디나모 키예프와의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어떤 결과를 들고 나오는지가 상당히 이번 카디스전을 분석함에 있어서 중요한 잣대가 될 것 같습니다.
해당 결과는 현미경 분석에서 제가 면밀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무패 11회차 살로만 뉴스 라리가 마지막 소식은 14번 경기로 들어온 소시에다드와 바르셀로나의 경기입니다. 소시에다드는 직전 그라나다 원정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최근에 모든 대회에서 2승 2무 1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비드 실바 선수가 전반 28분 만에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됐습니다. 허리 쪽을 부여잡고 나갔는데 이 다비드 실바 선수가 공격 포인트는 맨체스터 시티 시절보다는 없지만 그래도 소시에다드의 공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실바 선수가 출전하지 못한다면 바르셀로나전에 적잖은 전력 누수가 예고가 됩니다. 오야르사발과 이삭이라는 소시에다드의 원투펀치 공격이 있는데 오야르사발은 7경기째 골이 없고 이삭 선수 역시 최근에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가 4경기째 무득점 침체에 빠졌습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을 보시면 6경기에서 2무 4패로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승리가 없는 것이 소시에다드입니다. 직전 컵대회에서는 홈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둬서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을 거뒀었는데 그 경기에서는 메시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의 풀 전력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홈과 원정을 비교를 해봤을 때 소시에다드는 기복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근소하게 홈에서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최근에 절정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엘체와의 홈경기에서 4대1 완승을 거뒀고 이 경기에서 리오넬 메시 선수가 맹활약을 했습니다. 최근 모든 대회를 통틀어서 4승 1무 상승세를 타고 있고 이 메시 선수가 최근 9경기에서 8경기에서 무려 10골 5도움이나 올려주고 있고 이 그리즈만 선수 역시 최근에 무득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가 직전 경기에서 10경기 만에 득점포를 재가동을 했기 때문에 메시 선수와 더불어서 그리즈만까지 살아난 바르셀로나가 소시에다드를 화력적으로 압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직전 경기에서 미드필더 더용 선수를 3백의 한 수비수로 쓰는 전술 변화를 가져가면서 코만 감독이 4대1 완승을 이끌었고 따라서 이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없는 바르셀로나가 충분히 소시에다드를 상대로도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소시에다드의 플레이메이커 다비드 실바 선수입니다. 이 실바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을 때 소시에다드가 성적이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실바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한 이후에는 소시에다드가 꾸역꾸역 결과를 챙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제가 어제 살로만 뉴스에서 레알 마드리드의 벤제마 선수를 말씀드리면서 우리나라의 한상진 배우와 많이 닮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다비드 실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영화배우 정재영 씨와 굉장히 많이 닮아서 수고하셨습니다, 회장님. 네가 뭐 봤어? 시벌놈아? 축구 팬들에게는 실재영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다비드 실바 선수가 직전 경기에서 허리 쪽을 부여잡고 전반 28분 만에 교체 아웃이 됐기 때문에 이 실바 선수의 출전 여부가 바르셀로나의 홈 경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내일 최종픽 현미경 분석에서 다비드 실바 선수의 출전 여부를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살로만 뉴스 승무패 11회차에 들어온 라리가 8경기 16팀의 근황과 프리뷰까지 맞춰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 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프로토 승무패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내일 승무패 11회차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